안녕하세요. 짱쌤입니다. 간호조무사 실기문제 2020년부터 24년도까지 어떤 문제들이 출제됐는지 살펴보고요. 예상 문제도 한번 같이 풀어보실게요. 8단원은 배변 배뇨 돕기예요. 출제된 내용 보시면 2020년에는 상반기에 배출 관장 방법이네요. 관장의 높이 40에서 60cm, 온도는 37에서 40도 해주시면 되죠. 자연 배뇨 격려하는 방법도 출제가 됐는데 따뜻한 변기 되는 게 제일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죠. 하반기에는 관장의 자세가 나왔어요. 좌측 심지 자세 취해주시고 유치도뇨 관리 방법도 틀에 고정하고 폐쇄 체계를 유지하고 밤에는 유치도뇨관을 잠그지 않는다 하는 문제들 알고 계시면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2021년 상반기에는 변기되는 방법이 출제가 됐는데 변기 모양 여러분 아시죠? 둥글고 넓은 부분을 허리 쪽으로 좁은 부분을 다리 쪽으로 대주셔야 되죠. 단순도뇨 방법도 출제가 됐는데 유치도뇨 술기랑 막 섞여 있어서 이거 다 맞는 거 아니야 생각하셨는데 단순도뇨의 방법을 골라보는 문제였어요. 하반기에는 자연배뇨 격려하는 방법, 유치도뇨관 요로 감염을 예방하는 방법이 출제가 됐어요. 2022년 상반기에는 관장의 방법이 출제가 됐고 단순도뇨 대상자, 목적을 알고 계시면 풀 수 있는 문제죠. 잔뇨량을 체크할 때 이제 단순도뇨를 쓰실 수 있죠. 하반기에는 부동환자 침상되는 방법이 출제가 됐어요. 치기를 취하시고 변기를 대고 다시 앙하이를 취해 주시면 되죠. 자연배뇨 돕는 방법 하반기 출제가 됐고요. 2023년 상반기에는 배출관장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온도가 37에서 40도의 온도로 5분에서 15분 동안 참도록 한 후에 대변을 보게 하는 거 알고 계셔야 되죠. 유치도뇨 삽입할 때 준비 물품도 출제가 됐는데 주사기가 나오긴 했는데 1cc 주사기였어요. 우리 반려닉 풍선을 부풀릴 때는 5cc를 주입하기 때문에 5에서 10cc 이상의 주사기가 필요하죠. 그리고 멸균 증류수가 필요하다 하시는 거죠. 하반기에는 침상 변기 되는 방법 이 출제가 됐는데 이제 대변을 보고 나서 침상에서 사용했던 변기를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지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닦아서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보관하시는 거 필요할 수 있죠. 단순도뇨 방법이 출제가 됐는데 이 요도에 삽입하는 길이를 또 알고 계셔야 되는 문제였어요. 여성 같은 경우는 5에서 6cm를 삽입하고 남자는 18에서 20cm를 삽입하죠. 2024년 상반기에는 정체관장 방법이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정체관장을 시행했는데 복부에 팽만감을 호소한다. 어떻게 하느냐? 잠깐 멈췄다가 천천히 주입한다가 답이었어요. 단순도뇨 목적도 출제가 됐고요. 하반기에는 관장에서 구풍관장이 출제가 됐죠. 그 가스를 제거하기 위한 관장이었고 우유와 당미를 이용해서 관장한다. 출제가 됐어요. 유치도뇨관 관리 방법도 하반기에 출제가 됐습니다. 문제도 같이 보실게요. 1번 같은 경우 살펴보시면 요실금 환자에 대한 간호로 옳은 것이에요. 답은 2번이죠. 환자에게 규칙적으로 소변 보게 하는 거 제일 좋으실 수 있어요. 1번에 수분 섭취량은 늘려주시는 거 필요하죠. 3번에 운동은 제한하지 마시고 특히나 케겔 운동을 해주시면 좋죠. 4번에는 욕창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젖은 것을 자주 갈아주시는 게 더 도움이 되실 수 있죠. 5번에는 사생활 보호를 해주시면 배뇨에 도움이 될 수 있죠. 2번에 이제 수술 직후에 소변을 못 보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이에요. 여기도 이제 3번과 같이 따뜻한 변기를 데워준다가 답이 되실 수 있죠. 1번에 소변을 못 본다고 이뇨제를 투여하실 필요는 없으시죠? 2번에 수술 직후기 때문에 수분 섭취는 금하고 금식을 유지하시는 게 필요하죠. 4번에는 따뜻한 물에 손을 담가야지 이제 관략근이라든지 근육이 다 이완이 되실 수가 있죠.
5번은 이제 수술 직후에 배뇨를 계속 못 볼 경우에는 단순 도뇨를 시도해 보시는 게 더 도움이 되실 수 있죠. 3번 문제도 살펴볼게요. 관장을 하신 대상자가 심한 복통을 호소한 거죠. 이때 할 수 있는 거는 5번과 같이 관장 용액을 멈추시는 게 필요해요. 여기서 그냥 불편감이 아니라 심한 복통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래서 멈추시고 보고를 하시는 게 필요해요. 1번에 보시면 일시적인 증상임을 설명할 수 있는 거는 불편감이라고 보시면 돼요. 배가 꽉 차는 느낌이에요, 불편해요 이랬을 때는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하실 수 있죠. 2번에 관장하는 동안에는 이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심호흡을 격려해 주시면 좋죠. 3번에는 관장통의 높이를 높이시면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어요. 그럼 불편감이 더 커지실 수 있는 거죠. 4번에 관장할 때 자세는 좌측 심주 자세로 고정을 하시는 게 필요하죠. 4번도 살펴보실게요. 여성의 요도에 손상을 주지 않고 안전하게 유치 도뇨관을 제거하는 방법이에요. 보시면 답은 2번이 되시겠죠. 증류수로 풍선을 부풀려는 것을 주사기를 이용해서 넘만큼 빼주셔야지 자극이 없이 뺄 수가 있는 거죠. 2번이 답이 되겠죠. 1번 같은 경우는 도뇨관을 당기실 때는 힘을 줘서 당기시면 안 되고 대상자가 힘을 빼도록 아세요 하면서 제거하시는 게 필요하실 수가 있죠. 3번에 도뇨관 제거하실 때는 반드시 소독솜을 이용해서 소독할 필요는 없으세요. 4번에 도뇨관 제거하실 때 요도 부위가 보이게 여성인 경우는 배횡하의 자세를 취해 주시면 좋죠. 5번은 제거하실 때는 장갑과 주사기 소독솜의 멀균일 필요는 없으세요. 그래서 장갑은 일반 장갑을 착용하셔도 되겠죠. 5번 문제 살펴볼게요. 무의식 환자가 유치도관을 가지고 있는 경우고 간호로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예요. 여기서는 답이 3번이 되시겠죠? 금기가 아니라면 수분 섭취를 격려한다. 유치도관을 가지신 분들은 요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수분 섭취를 늘리시는 게 필요해요. 1번과 같이 방광 세척을 자주 한다든지 소변 수집 주머니가 방광 높이라면 역류로 감염의 위험이 있는 거죠. 4번에 도뇨관을 매일 교환하시면 이제 감염이 더 유발되실 수가 있죠. 5번에 소변 수집 주머니는 4분의 3이 넘지 않았을 때 비워주시는 게 필요해요. 가득 찰 때까지 기다리시면 안 되겠죠. 끝을 비운 후에 알코올솜으로 닦아주는 건 적절한 내용이라고 보실 수 있죠. 6번에 관장의 방법과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에요. 보시면 답은 5번이 되겠죠. 힘을 빼고 배꼽 방향으로 관장 카테터를 삽입하시는 거 필요하실 수가 있어요. 1번 같은 경우에 관장 용액이 남지 않게 끝까지 주입하시면 공기가 주입될 수 있기 때문에 소량 남았을 때 제거하시는 거 필요하실 수 있어요. 2번의 관장의 자세는 좌측 심지 자세가 되시겠고요. 3번의 관장액의 온도는 37에서 40도를 맞추시는 게 필요하죠. 그리고 4번의 관장통의 높이는 항문으로부터 40에서 60cm를 넘지 않게 하시는 거 필요하실 수가 있어요. 9번째 주제는 체유와 보호대예요. 2020년 상반기에는 복수천자 자세, 앉는 자세를 취하시면 되겠죠. 하반기에는 쇼크시 자세, 다리를 올리는 자세, 그림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보호대 중에서는 영아의 검사 시 사용하는 전신 보호대, 마미 보호대가 출제가 됐어요. 2021년 상반기에는 무의식 환자의 구강 간호할 때 체이에요. 7기를 취하시면 되겠죠. 신체 보호대도 그림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요. 이제 어른들에게 긁거나 손상을 입힐 때 할 수 있는 보호대로 장갑 보호대를 착용하실 수 있죠. 하반기에는 자궁경부암 검진 시 체위가 나왔어요. 세석이 체위를 취하실 수가 있죠. 2022년 상반기에는 쇼크시 자세 또 한 번 출제가 됐어요. 그 장갑 보호대를 적용하는 이유가 출제가 됐고, 하반기에는 단순 도뇨 시 체위가 이제 여성의 체위로 출제가 됐어요.
배횡하의 자세를 취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하반기 보호대 중에서는 이제 적용하는 법이 나왔어요. 그래서 보호대 적용하실 때 안쪽에 여유를 두고 묶어주시고 의사의 지시가 있어야 되고 피부 상태를 관찰해야 되고 돌출 부위의 패드는 꼭 대주시는 게 필요하죠. 그리고 매듭은 응급시 잘 풀리는 매듭을 해주시는 게 필요해요. 이런 것들을 알고 계시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2023년도 상반기에는 청골 부위에 욕창이 발생했다. 어떤 체위를 취하면 좋냐? 그림 문제였어요. 측이 자세가 도움이 될 수가 있죠. 그리고 보호대를 적용할 때 이제 여유를 두면서 감는 이유가 뭐냐? 순환을 억제하지 않기 위해서죠. 이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하반기에는 출제가 안 됐고요. 2024년도 상반기에는 보호대 문제가 나왔는데 신체 보호대에 적용할 때 주의점들이 나왔어요. 뭐 침상 틀에 묶는다. 앞에서 살펴본 주의점들을 알고 계시면 풀 수 있었죠. 하반기에는 재킷 보호대가 답인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휠체어로 이동하는 대상자의 낙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적용할 수 있는 보호대였죠. 체위 그림을 보시고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에 보시면 분비물 배액을 촉진하고 토물이 기도 흡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자세가 뭐냐? 답은 1번이시죠. 보기 자세예요. 보기는 이제 등 근육을 이완한다든지 등 마사지 할 때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그 밖에도 여기 같이 분비물을 배출을 촉진할 때도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보기에 심즈 자세가 있다면 심즈 자세도 답이 될 수 있죠. 이번에 전신 마취 후에 의식이 돌아온 환자가 심호흡 기침을 격려할 때 적절한 자세로는 반자위를 취해 주시는 게 필요하죠. 2번이 답이 되실 수가 있죠.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을 때는 앙화의 자세를 하고 고개를 옆으로 돌려주시는 거 필요하실 수 있어요. 3번에 혈압이 80에 50으로 떨어지고 환자가 어지럽다고 한다. 쇼크 상태라고 보시면 되죠. 쇼크 체위를 취하기 위해서는 3번과 같이 변형된 트렌델렌 브로크 자세를 취해 주시는 거 필요하실 수가 있죠. 보기에서 4번 같은 경우는 새우등 자세로 요추천자 할 때 취할 수 있는 자세죠. 5번은 잭나이프 중에서 등이 자세예요. 방광경 검사나 요도 소식자 삽입할 때 적절한 자세가 되실 수가 있겠어요. 보호대 문제도 풀어보도록 할게요. 4번에 전신 소양증 호소하는 성인이 참지 못하고 긁고 있을 시에 적용할 수 있는 보호대예요. 여기서는 소양증과 성인이라는 거를 확인을 해 주셔야 되죠. 그러면 3번이 되실 수 있죠. 장갑 보호대를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장갑 보호대는 혼돈된 환자가 자신의 손으로 긁거나 주사 바늘을 제거할 때 사용하실 수가 있죠. 5번에 클로브 히치 매듭으로 잡아당길 때 더 조여지지 않게 적용할 수 있는 보호대는 클로브 히치 매듭이 나오면 손목, 발목 보호대, 사지 보호대 2번 골라주셔야 되겠죠. 6번에 운반차로 이동 시에 낙상 방지를 위해서 허리 주위에 적용하는 보호대다. 벨트 보호대가 되실 수 있죠. 4번 답이 되시겠어요. 그 밖에도 1번 같은 경우가 재킷 보호대죠. 재킷 보호대 같은 경우는 휠체어로 이동하실 때 낙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사용하실 수 있고 혼돈 환자나 폭력적인 환자에게 이제 자해를 하거나 할 때도 적용하실 수가 있어요. 5번에는 팔꿈치 보호대죠. 팔꿈치 보호대 같은 경우는 영아, 어린이 대상자가 나오게 된다면 팔꿈치 보호대를 하시면 돼요. 뭐 주사 바늘을 제거하거나 몸을 긁고 있는 영아나 어린이에게 적용할 수 있죠. 10번째 주제는 운동과 이동이에요. 3문제에서 4문제 정도로 출제 빈도가 높은 주제라고 보시면 되겠죠. 2020년도 상반기에는 고관절 운동 방법이 출제가 되고 운동 중에서 골다공증 대상자에게 적절한 운동으로 걷기가 답이었고요. 지팡이 계단을 이용해서 올라가는 그림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올라가실 때는 지팡이 건축 마비, 오지 건마가 되시겠죠. 하반기에는 목의 운동 중에서 그림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답이 측방 굴곡이었죠. 귀가 어깨에 닿게 구부리는 그림이 되시겠죠. 목발보행 전반적으로 주의해야 될 것들이 출제가 됐고, 침상에서 이동차로 운반하는 것들이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높이는 똑같이 맞추시는 게 필요하고, 딱 붙여서 이동을 해주셔야 되고, 두 개 다 바퀴는 고정하시는 게 필요하죠. 2021년 상반기에는 어깨의 수동관절 가동범위 운동 방법이 출제가 됐고, 등장 등척에서는 등척이 나왔어요. 그래서 등척성 운동은 이제 석고붕대나 견인왕자, 골다공증 대상자에게 적절한 운동법이 되시겠죠. 목발 보행이 또 출제가 됐네요. 그림 문제 3점 보행법 출제가 됐고, 신체 역학을 이용해서 자세를 취하는 방법이 출제가 됐어요. 기저면은 넓히고 무게중심은 낮추시는 게 필요하죠. 하반기에는 수동관절 운동을 시킬 때 주의점이 출제가 됐어요. 천천히 하시고 가동 범위 내에서 운동을 시키시는 거 필요하죠. 등척 운동에서는 등척성 운동이 출제가 됐고요. 편마비 대상자가 휠체어로 이동할 때 그림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휠체어로 이동하실 때 침대에 붙이실 때는 건축의 비스듬히 30에서 40도로 놓으시는 게 답이 되실 수 있죠. 2022년 상반기에는 그림 문제 어깨 운동 출제가 됐고요. 외회전이 나왔어요. 그 등장성 운동 종류로 어떤 것이 좋으냐, 걷기나 조깅이 되실 수가 있죠. 그리고 신체 역학을 활용하는 자세에 대해서 또 출제가 됐어요. 하반기에는 팔꿈치의 관절 운동 중에서 굴곡에 대한 설명이 나왔고, 등척성 운동 종류를 고르는 문제는 벽밀기가 답이었어요. 수액을 유지 중인 대상자의 옷 입히는 방법 순서 출제가 됐고요. 목발 보행이 그림 문제가 3점 보행이 또 출제가 됐어요. 그 편마비 대상자를 이제 침대에서 휠체어로 이동하는 방법 설명이 출제가 됐는데, 우리 건축에다 휠체어를 붙이시고 간호조무사는 불편한 쪽을 보조하시고 환자의 건강한 손으로 휠체어 손잡이를 잡는 게 필요하실 수가 있죠. 2023년 상반기에는 그림 문제로 고관절의 외회전 운동을 고르는 문제가 출제가 됐고, 등척성 운동이 또 설명이 나오는 문제가 나왔어요. 보행기 이용해서 보행하는 방법, 편마비 환자의 웃옷 입히는 순서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였죠. 옷 입히실 때는 항상 입마건 이렇게 애우시면 돼요. 입으실 때는 불편한 쪽부터 입히시고, 벗으실 때는 건축부터 벗는 게 필요하실 수 있죠. 하반기에는 수동관절 운동을 할 때 주의점을 알고 계시면 풀 수 있는 문제, 편마비 환자 바지 입히는 방법이 출제가 됐고요. 침상에서 휠체어로 옮기는 방법, 계단을 이용해서 이제 내려갈 때 지팡이 보행의 순서가 출제가 됐죠. 올라갈 때는 지팡이 건축 마비고, 내려갈 때는 지팡이 마비 건축이 되실 수가 있죠. 2024년 상반기에는 그림 문제로 어깨의 과신전을 고르는 그림 문제 출제가 됐고요. 상의에 옷 입히는 그림 문제도 또 출제가 됐어요. 이때 그림에서 주의점은 편마비인 경우에는 편마비 쪽에서 옷을 입히시는 게 필요한 거죠. 목발보행 전반적인 내용이 출제가 됐고요. 하반기에는 등장성 운동에 대한 설명이 출제가 됐고, 계단 오르기 등장성 운동이었죠. 옷 입히기 출제가 되고, 계단을 목발을 이용해서 올라가는 그림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목발 보행으로 계단을 올라가실 때는 건축을 먼저 올리시고 목발 불편한 다리죠. 내려오실 때는 목발 불편한 다리 건축이 마지막으로 내려오시면 되겠어요. 문제 풀어보실까요? 1번 엄지손가락의 능동적
관절 범위 운동 외전에 해당되는 거 물어보는 문제네요. 그림을 보시면 1번이 답이 되실 수 있죠. 이제 엄지손가락이 나머지 손가락과 이제 멀어지는, 벌어지는 형태가 외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나머지 손가락하고 모아지는 2번 그림 같은 경우가 내전이라고 보시면 되죠. 3번은 대립이고요. 4번 같은 경우는 신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5번은 굴곡 그림이 되시겠고요. 이번에 등장성 운동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이에요. 등장성 운동에 해당되는 거는 4번이죠. 심폐기능이 향상된다 해주시면 돼요. 관절의 가동 범위도 증가될 수가 있고요. 전체적인 몸의 근력이라든지 심폐기능이 모두 향상되실 수 있죠. 1번 같은 경우에 석고붕대한 다리의 근위축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등척성 운동이 필요하실 수 있죠. 힘줬다 뺐다 하는 운동 하시면 되겠죠. 이번에 골다공증 환자에게는 부상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등척성 운동을 해주시는 게 필요해요. 벽밀기라든지 물건을 들고 있기 이런 운동들이 등척성 운동에 해당되고, 조깅이라든지 이렇게 계단 오르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등장성 운동에 해당이 될 수 있죠. 3번에 보시면 등장성 운동에 해당되는 거, 케겔 운동과 벽밀기 운동은 등척성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5번에 대퇴골절로 견인 환자다. 그러면 그 다리에는 움직임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등척성 운동을 시행해 주시는 게 필요하실 수 있죠. 3번 문제 살펴볼게요. 옷 입히는 문제네요. 왼쪽 편마비 대상자 바지를 갈아입힐 때 먼저 벗는 쪽과 먼저 입는 쪽이에요. 편마비 대상자 같은 경우는 입히실 때는 항상 마비부터, 벗으실 때는 건측부터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A에 해당되는 거는 건측이기 때문에 오른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입는 B에 해당되는 거는 마비 쪽이기 때문에 왼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답은 3번이죠. 4번 같은 경우 넘어져서 혼자 일어나지 못하는 대상자를 일으켜 세울 때 간호조무사의 자세예요. 신체 역학에 관한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죠. 답은 5번이죠. 한 발을 다른 발보다 약간 앞에 두어서 지지면을 넓힌다. 지지면을 넓히게 되면 균형 잡기가 좋으실 수 있죠. 1번에 발은 약간 벌려주시는 게 필요하실 수가 있고, 2번에 동작을 하실 때는 천천히 하시는 게 필요하죠. 3번에 허리는 펴시고 무릎을 구부리시는 게 무게중심을 낮춰서 안정적인 자세가 되실 수 있죠. 4번에 한쪽 다리에 체중을 싣기보다는 양발에 체중을 실으시는 게 필요하실 수가 있어요. 그 밖에도 큰 근육을 이용하시는 거 필요하죠. 그래서 무거운 물건을 들 때는 엉덩이와 배에 힘을 주고 하시는 게 필요하고, 대상자와의 거리도 너무 멀리 떨어지지 않도록 30cm 정도 가까이 붙어서 동작을 하시는 게 필요하실 수 있어요. 5번 문제 살펴볼까요? 5번 문제는 오른쪽으로 돌려 눕히려고 하는 문제네요. 간호조무사는 돌려 눕히려는 쪽에 쓰셔야 되죠. 그래서 오른쪽에 쓰시는 게 맞는 부분이고요. 답을 골라보시면 4번이 되시겠죠. 왼쪽 어깨와 엉덩이를 잡고 옆으로 돌려주시는 거, 오른쪽으로 돌려주시는 게 필요하실 수 있어요. 1번에 대상자의 양팔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 있는 팔은 90도로 굽혀주시고 왼쪽에 있는 팔은 가슴 위에 올려주시는 게 필요하죠. 2번에 대상자의 머리는 돌아가는 쪽, 오른쪽으로 돌려주시는 게 필요하죠. 3번의 다리 같은 경우는 오른쪽 다리 위에 왼발을 올려주시는 게 맞는 부분이죠. 5번에 돌려 눕힌 후에는 안정적인 자세를 만들기 위해 엉덩이를 약간 뒤로 빼주시는 게 필요하실 수 있어요. 6번에 보행기에 관한 문제네요. 한쪽 다리가 약한 경우는 보행기 보행을 하실 때는 보행기와 약한 쪽 다리가 같이 나가는 보행법을 써주시는 게 필요하죠. 자, 답은 4번이 되시겠어요. 먼저 옮긴 발이 나간 지점까지 나머지 발을 옮기시는 거 맞는 답이 되겠죠. 1번에 보시면
다리가 약해서 보행기를 하시는 경우는 불편한 쪽을 지지를 해주시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1번에는 불편한 쪽을 보조한다 해주시면 되겠고, 2번에 대상자는 보행기 앞에 기대 서시면 안 되겠죠? 팔을 30도 각도로 똑바로 서주시고 보행기는 한 발 앞에 놔주시는 게 필요하실 수 있어요. 3번에 보행기 걸음 하실 때는 불편한 다리, 약한 다리와 보행기가 같이 간다 해주셔야겠죠. 5번에 보행기 할 때 대상자의 팔꿈치는 30도 각도로 구부려 주시는 거 필요하시겠어요. 높이는 둔부 높이로 맞춰 주셔야겠죠. 7번 문제 살펴보시면 휠체어를 이용해서 화장실에 다녀온 후에 이제 침대로 올라가려고 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왼쪽 편마비 환자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침대의 위치는 휠체어에 대상자가 앉아 있기 때문에 건강한 쪽에 침대를 붙여주시는 게 필요하죠. 답은 2번이 되시겠어요. 8번 같은 경우는 오른쪽 발목에 염자 환자를 부축해서 이동 자세로 옳은 것이에요. 여기와 같이 염자라든지 손상 환자인 경우에는 건측에서 부축을 하시는 게 필요하죠. 건측에서 간호조무사가 어깨에 팔을 걸치시고 걸친 팔에 손목을 잡고 반대편 손으로는 대상자의 허리를 잡아주시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시겠어요. 9번 문제는 목발 보행에 관한 문제네요. 답은 3번이 되시겠죠. 한쪽 발이 불편한 경우에는 3전 보행을 시행하시는 거 필요하죠. 3전 보행 같은 경우는 목발과 불편한 다리가 같이 나가는 보행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1번에 목발 보행을 하실 때는 손목과 손바닥에 힘을 주셔야 되지 겨드랑이에 몸무게를 지탱하시면 상완신경 쪽에 마비가 생기실 수 있죠. 2번에 계단을 올라가실 때는 건측을 먼저 올리시고 목발, 불편한 다리가 올라가시는 거 필요하죠. 내려가실 때는 목발이 먼저 불편한 다리, 마지막으로 건측 다리가 내려오셔야 돼요. 4번에 팔은 30도 각도로 구부려 주셔야 되죠. 5번에 목발 보행법은 하지에 힘해서 좌우가 돼요. 2전 보행이라든지 4전 보행이라든지 3전 보행은 하지의 상태에 따라서 보행법을 선택하실 수 있어요. 10번 문제 보시면 양쪽 하지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으면 목발 보행이 숙달돼서 빠르게 보행할 수 있는 동작은 이 빠르게 보행할 수 있다. 양쪽 다리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다 하시면 2전 보행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2전 보행 그림을 골라보신다면 목발과 한쪽 다리가 같이 나가는 그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번 그림이 답이 되실 수가 있죠. 1번 같은 경우는 목발보다 다리가 먼저 나가는 보행은 없기 때문에 틀린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번 그림 같은 경우는 2전 보행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3번 그림을 보시면 목발과 왼쪽 다리가 나가기 때문에 왼쪽 다리가 불편한 대상자의 3전 보행이라고 보시면 돼요. 4번 같은 경우는 목발이 먼저 하나 나갔죠? 4전 보행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4전 보행법도 양쪽 하지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지만 처음 하는 사람이 시행을 하기 때문에 속도는 느리실 수 있죠. 5번 그림에서는 3전 보행이에요. 3전 보행이고 오른쪽 다리가 불편한 대상자의 3전 보행이라고 보시면 돼요.